중동 전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을 어디에도 안 보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어디까지 지금 믿어야 할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거든요. 지금은 믿어도 됩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걸프전 1990년도에 그리고 2003년도 이라크전, 물론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전이 있지만 그건 네. 워낙 대테러전 차원이니까 그러긴 예. 한데 그런 전쟁을 할 때 미국은 병력과 장비, 무기 체계, 물, 기름, 심지어 병사들이 샤워할 수 있는 그 샤워 1인 욕조, 그리고 이제 그 휴지까지 포함해서 보급품 이게 수백만 톤을 이동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동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톤이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민간 선박까지 차출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통상 3 내지 6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하나도 지금 포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설령 지금부터라도 지상전 한다고 그러면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인데 짧게 보면은 지금 3월 달이니까 6월 말 돼야 그나마 지상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의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상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아주 많이 나오고 네. 또 이제 300조에 달하는 그 국방비 추가 예산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예. 이게 지상전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상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300조에 달하는 이런 국방비에 대한 것들은 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지상전은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그 리포트 내용도 네. 해병대가 이동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압박 차원일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트리폴리호가 오고 있는데 그 내일 이제 이란 쪽으로 거의 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 가까이 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35 20대도 이제 거기에 탑재되어 있지만은 2,500명의 가까운 그 해병대 요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해병대가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해병대의 주 임무는 상륙작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한 지금 수륙 양용 장갑차도 실려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상전을 이렇게 이제 한 2,500명 가는 거 이것도 이제 지상전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작전이라고 이제 빼놓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지상전, 예를 들면 이라크에는 한 미군 17만 명이 들어갔거든요. 걸프전 할 때는 한 60만 명 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의 영토 크기의 4배 정도 되니까 네. 6, 70만 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상전,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특수작전을 임무를 수행할 텐데 이게 이제 하르그 섬을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 옆에 있는 대퉁부, 소퉁부 이런 섬들을 이제 가서 점령을 할 거냐, 상륙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하르그 섬은 이렇게 가기에는 좀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상륙함이 있고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너무 깊숙이 내륙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부터 오늘, 어제, 그제부터 이제 지금 며칠 동안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 주로 어디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느냐 하면 호르무즈 입구에 있는 몇 개의 섬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쪽 지역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거리가 짧으니까 호르무즈 입구에서 그 섬들에 가면 되는데 그 섬들 중에서 어떤 섬을 갈 거냐 그런 것들도 문제는 되긴 해요. 거기가 바로 이제 이 혁명수비대의 해군사령부도 있고 거기가 이제 이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드론 발사 기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타격해서 완전히 군사력을 없애고 난 뒤에 이제 들어가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에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르그 섬보다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섬들이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정말 상륙 작전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결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안 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인원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다 초토화됐다고 하더라도 워낙 이란 영토로부터 가깝거든요. 사실상 이란의 그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수없이 이렇게 파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날아오고 있는 것이 처음에 비해서 90%까지 감소가 돼서 예. 띄엄띄엄 날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트리폴리호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집중적으로 거기다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상륙 지점 자체가 바로 미군들의 그 무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2,500명 중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사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미군의 여론이 뒤집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압박에 또는 강압에 그런 요소가 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기 종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건데 이 주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됐다. 네. 그래서 뭐 해군력도 그렇지만 이 그 미사일 발사대도 뭐 한 60%, 방공망은 90%다 제거가 됐고, 핵 능력 문제에 있어서도 핵을 잠재적인 이제 핵 능력 수준, 네.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파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60%로 농축된 450kg의 우라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설령 파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450kg 정도 되면은 뭐 그거 이쪽 지역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예. 그 뭐 이란이 대한민국의 영토의 16배 반이 되는데 그 어디로 옮기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핵을 개발을 해서 핵 무기를 당장 만들어 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핵 능력 자체는 많이 이번 폭격과 포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파괴를 했다고 하지만, 예. 여전히 지금 만들어진 60%의 그 450kg에 해당되는 그 우라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정보 수장이 그 상원에 제출한 서면 증언이 조금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핵시설을 이제 작년 6월에 공습한 이후에 뭐 재건 움직임이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위협이 없는 게 좀 뒷받침이 될 텐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 켄터 데테러 센터 국장에 의해 가지고 두 번째 커밍아웃하는 예. 그런 형태인데, 결국 이제 게버더 이 DNI 국장이 16개 정보기관을 다 담당을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했는데, 네. 12일 전쟁하고 나서 포로도 나탄지 이스파한 이 지역에서 그 뒤에 무슨 뭐 이란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무슨 움직임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제 조 켄터 데테러 센터 국장이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이란의 임박한 위협이 없었는데 이 미국이 이것을 이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공격을 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꾀에 넘어가고 로비 단체에 의해서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들에 의해서 휘둘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버더도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네.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그런가 하면은 지상전을 두고 양국의 지금 발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균열이 좀 심해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제 균열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있었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일부러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뭐 내가 뭐 개입을 해서 미국을 이 이란 전쟁에 끌어들인 거 절대로 아니다. 예. 그 얘기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우스 포르스 거기에 이란 그 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한 것도 이거 나 혼자 결정한 거지 이거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의한 거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이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줄여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전을 열어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네. 여기를 지나오려면 레바논도 지나야 되고 시리아도 지나야 되고 이라크도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곳과 제일 가까운 곳에 여기가 대충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000킬로예요. 그래서 텔아비브하고 테헤란하고는 무려 1600킬로입니다. 예. 그럼 이걸 뭘로 가죠? 지상전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이게 특수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행방이 묘연한 450kg을 찾기 위해서 이란의 특공대들이 뭐 이렇게 가면 이것도 지상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지상전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국방비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이 국방비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공망에 대한 돈도 또 따로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어마무시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가 상호 운용성 때문에 미국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 돈 안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무기 안 주면은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지상전을 수행할 것이며 뭘 가지고 전쟁을 지속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뭐가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말을 네.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트럼프예요. 네. 이게 무슨 뭐 네타냐후가 뭐 전쟁을 더 끌고 가고 무슨 지상전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예.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기 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지금 네. 두 가지가 중국에서는 지금 이란이 2, 3개월 더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했고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이란 공격받은 중동 국가들에게 수출을 승인할 정도라고 해요. 그럼 둘 다 지금 뭔가 무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사실상 방공망도 뭐 거의 다 제거가 됐고 또 발사대도 65%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쏠 수 있다는 것은 미사일이 얼마나 있느냐, 드론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각각 90% 이상 감소가 됐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발 날라오다가 지금 10발 온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100대가 오다가 지금 10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대씩 보내고 하루에 2발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면 왜 두세 달만 하겠어요? 예. 1년도 하고 2년도 할 수 남았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임계치가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가 됐을 때 이게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이제 지상전에 해당되는 부대들 같으면은 반 정도. 그러니까 60%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전투력 예. 상실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얼마만큼 발사대가 많이 있느냐,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느냐, 예. 영상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 통신이 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통신이 지금 다 차단됐어요. 이란에서는. 그럼 뭘로 발사를 하죠? 어디다가? 그 아무리 이제 러시아에서 무슨 정보를 주더라도 이 한계가 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의 싱크탱크에서 얘기한 거니까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뭐 한두 발 쏘아서 또는 뭐 10발, 20발 쏘아서 그것도 계속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 두세 예. 달이 아니라 길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